반갑습니다.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V의 주주 여러분들. 저는 데이업에서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를 해드리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VM이 최근에 APTC라는 상호에서 변경을 했거든요. 그 상호 변경 사항을 좀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이 주식의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저희 채널의 취지는 정보 전달, 가장 최근 이슈를 가지고 정보 전달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보다는 사실 이런 경영권 처분 내용,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이런 단순한 사유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수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외국인과 이 내부자가 최근에 매수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지점 관련해서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에 매출액 증대의 전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라든지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 상세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최우형 대표 주주에서 임종필 대표 주주로 이제 변동이 되었죠. 이 사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재무제표가 23년에 1000억 넘게 지금 빠졌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대두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고 23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고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했죠. 이런 점에서 대표이사 자리를 내놓고 다른 사람으로 변동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이사가 변동되고 나서 이 내부자 거래라든지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24년 1월 이후로 지금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내부자가 매수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외국인 보유 비중도 거의 1% 이상 이렇게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54%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보유 비중을 늘려가고 또 내부자가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거의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이 저점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그 근거를 봤을 때 내부자 입장에서는 지금 12,000원, 13,000원 사이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상. 매수세를 계속해서 이제 세 번 걸쳐서 올해 들어서 세 번 걸쳐서 매수를 했다는 것은 사실 저점이라는 판단이 좀 있다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떤 회사인가 말씀을 드리면은 300mm 실리콘, 이 300mm 웨이퍼 실리콘을 식각하는 식각 장비를 생산해서 하이닉스로 직접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다른 전문가님이 방송을 하셨지만 24년에는 어느 정도 좀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는 영상을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추측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공시도 함께 보시죠. 이 VM에서 판매 공급 계약, 이게 이제 매출액에 직결되는 내용이죠. 이 공시를 통해서 보면은 지금 확정 계약 금액이 110억이고요. 그리고 계약 기간 종료일이 4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매출액에 직결되는 내용이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계약 상대방이 SK 하이닉스 아까 이제 23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 이상 감소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기존의 SK 하이닉스향 소부장 업체인데 그 계약이 끊어졌나라고 의심이 들죠. 그 의심을 단번에 이렇게 해소시켜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향 이 장비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것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매출액이 260억인데 거기에 40%에 해당하는 매출액 110억을 이번 4월 달에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올해 매출액이 기대된다는 것을 좀 방증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매출액이 24년에 얼마나 나올지는 사실 좀 추측하기 힘들죠. 너무 감소폭이 크기 때문에 추측하기는 힘든데 자산 변동을 좀 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적다라는 점이 조금 이점이 되겠죠. 조금 이점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23년의 PBR은 다소 낮은 편입니다. 2.48이고 22년도에는 1.85니까요. 매출액이 23년 기말에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PBR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높아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23년 기말에 이렇게 낮은 PBR을 보였다라는 점은 좀 이점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22년도 초반부터 23년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23년 중반부터 상승세를 보였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길게 본다면은 매집봉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매집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전고점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24년이 여기죠. 24년 이후로 세 번의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되겠는데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죠. 이 부분에서 내부자 거래가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저점이다라는 판단을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주겠죠.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갈지 뭐 바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액이 24년에 기대되는 바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번 뺄 때는 여기를 뚫고 하향 돌파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이제 양방향성을 모두 생각하시고 감안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